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였을 때 최대한 처벌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메일 보내신 분이 특정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많은 부분 생략을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몇 주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어 후회 막심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상황에서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하늘이 컴컴해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의 요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사건을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음주운전 사고 같은 간단한 사고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면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온라인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팁을 최대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셔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조사를 받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말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거든요. 일단 어떤 진술을 하실 때는 늘 일관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메일 내용을 봤을 때는 이미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제게 질문을 주신 이유는 최대한 가벼운 형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한 작성 방법의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즉 사고를 낸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합의서, 처벌불원 확인서, 탄원서, 반성문이에요. 더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서류들은 조금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서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특별한 전과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초범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실 때는 적어도 3부 정도를 같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즉 똑같은 거를 3부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피해자가 갖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용으로 작성을 해두셔야 돼요. 먼저 합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의서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와 내가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말로만 합의를 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문서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피해자도 합의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합의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당사자들의 이름을 적어야겠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의 내용들, 즉 어떠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날짜랑 피해자분과 가해자분의 성함 그리고 서명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양식을 갖추면은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처벌불원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벌불원 확인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런 확인서가 들어가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조금은 죄를 가볍게 이렇게 여겨줄 수가 있겠죠.
피해자분의 성함이랑 뭐 주소,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적어주신 다음에 피해자분이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피해자분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거. 세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본 확인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함에 동의한다는 거. 이 정도를 적어주시면은 처벌불원 확인서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날짜랑 뭐 피해자분의 이름 이런 것도 적어주셔야 할 거고요. 서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탄원서가 있겠어요. 탄원서라는 것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류예요. 탄원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가족들에게도 받고 또 피해자분에게도 받을 수 있으면 피해자분에게도 받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다른 서류들처럼 제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적어뒀는데 뭐 지금 현재 수사 중이어가지고 경찰 단계에 있으면은 그 경찰관 분의 직책, 검찰 단계에 있으면 검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해자가 모범적으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가해자가 뭐 성실한 가장이었다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원래는 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실수로 음주 후에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고 현재 가해자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처가 있게 되면은 정말 노력해서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와 즉 탄원서를 쓰는 사람과 가해자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제 가해자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날짜랑 탄원서를 쓰신 분의 이름 서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성명 적어주셔야 될 거고 주민등록번호는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존경하는 판사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단계에 있으면은 존경하는 검사님께 이렇게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점을 항상 강조를 해야 해요. 첫 문장에서부터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실제로 대리운전을 많이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가지고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사고의 경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절대 뺑소니가 아닌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사고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뭐 출동한 경찰에게 성실한 조사를 받았다. 뭐 신고를 하였다. 직접 신고를 하였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적은 수치였다면 그 점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가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다면 적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 역시 경미한 파손을 당하였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피해 정도가 크다면은 피해 정도를 반성문에서 언급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리고 피의자의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모두 내가 부담하였다. 그래서 합의를 보았다.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다는 거 이런 점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나에게 또 내 부양가족이 나의 수입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내가 반성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충분히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이름, 서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질문, 교통사고 사건에서 최대한 가벼운 형벌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